너도 할 수 있어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너도 할 수 있어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불안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율 1,540원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급 라인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더불어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코스피 대신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장 막판까지 유지를 해줬죠. 구체적인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은 지난달 7일 이후 19거래 연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거의 7조 원 가량을 매도했던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반면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긴 했었는데 그 규모 1조 8천억 원 가량이고요. 개인 역시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5조 원에 가까운 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내놓은 물량들을 개인과 기관이 모두 받아내고 있는 흐름 포착 됩니다. 예,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해서 이후 8,547선 저점 기록한 후에 결국 낙폭 많이 줄여내진 못한 채 8,63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덩치가 큰 종목들이 내림세를 기록했죠. 관련된 뉴스로는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 방한을 앞두고 이 대만을 먼저 방문했었는데요. 제2의 고향은 대만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만큼 TSMC에 연간 2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을 때는 20조 원을 받는 만큼 이 투자가 10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 반도체 이 메모리 이외에도 이 파운드리 쪽에도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었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전닉스의 업황을 의심할 만한 뉴스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으로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 삼전닉스 2%대 하락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SK스퀘어 함께 살펴보시죠. 1%가량의 상승 흐름 보이며 136만 1,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 역시도 4%가량 하락하면서 70만 원 선 간신히 사수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판 관련 섹터에서는 이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대형주들만 약세를 보인 하루였죠. 중소형 섹터에서는 급등 종목들이 속출을 했었는데 잠시 후에 특징 섹터 보면서 살펴보시죠.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이 장중에는 소폭 매수 기록했었는데 막판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개인까지 1,600억 원가량의 매도세가 집계가 됐고요. 반면 기관 쪽에서 2천억 원가량의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오늘 이 코스닥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이에 장 초반 강세로 출발한 뒤 이 장 막판까지 어느 정도 탄력을 유지해주면서 오늘 1,049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는 오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죠. 이 에코프로는 0.9%가량 오르면서 12만 8,800원의 종가를 형성한 반면 이 에코프로 BM은 0.3% 하락으로 19만 7,400원의 종가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어 로봇주들 최근에 급등 탄력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젠슨항 CEO 이 방한 뉴스에 대한 재료 소멸 관점이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6%가량 하락한 채 71만 6천 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오늘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젠은 3%가량 하락하면서 34만 6,500원 기록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코스닥에서 주목도가 높았던 섹터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소부장 이쪽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장 초반부터 상한가 속출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됐는데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원익 IPS는 거래 제한포까지 오르면서 시가총액 10위 자리에 랭크가 됐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도 오늘 27%가량 급등한 25만 500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주인공 섹터들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백화점주입니다. 최근에 증시 상승에 따른 이 자산가 소비 확대 기대감이 부각된 바 있고요. 더불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확대 기대감이 이 명품 소비를 자극한다라는 분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이 부의 효과가 최소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품 소비 그리고 백화점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를 증명하듯 오늘 백화점주 대체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스타벅스와 관련되어서 좀 잡음이 있었던 신세계는 그동안의 주가 누름세를 단숨에 회복하며 16%나 급등한 65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현대백화점 역시도 14%가량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14만 1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주인공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통신 장비주입니다. 우선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이 통신 장비를 인공지능 확산의 핵심 수혜 분야다라고 언급한 바 있고요. 더불어 6월 미국 주파수 경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더해지고 있죠. 이러한 재료들에 힘입어 오늘 통신 장비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나와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두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라이콤은 상한가 기록하면서 4,910원대의 종가 형성했고요. 센서뷰 마찬가지로 19%가량 급등한 채 3,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젠슨황 CEO의 방환 효과를 누렸던 종목들은 이 뉴스 소멸 관점으로 오늘장 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낙폭이 좀 컸던 가운데 LG전자 무려 16%가량 밀려나면서 32만 8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NC 역시도 14%가량 하락하면서 28만 9,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6월 초중순 저희가 꼭 주목해봐야 될 증시 일정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이 젠슨황 CEO는 GTC 타이베이 행사를 끝난 다음에 이제 제2의 깐부 회동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오게 되면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 이게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죠. 지금은 이제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라든지 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또한 두산그룹의 박정원 회장과 네이버 이혜진 의장까지 만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엔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갈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번 제2의 깐부 회동 키워드는 단연 로보틱스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AI 칩에 이어서 새로운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에 있어서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어 하죠. 즉 로봇에서도 자신만의 표준을 통한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하드웨어적인 도움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볼 기업은 번듯한 휴머노이드라고 불리는 LG그룹이죠. 가령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던가 혹은 이 현대차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와 같이 막 5개의 손가락에 다리를 쭉쭉 뻗고 뒷돌기를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과도기에 있는 하나의 로봇과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로봇 특허들 이 LG그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젠슨황 CEO가 이런 재료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새로운 파트너감으로 LG그룹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수석 이사가 이미 방한을 한 다음에 LG그룹과 접촉한 사실들 이미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상승 재료들은 시장에 선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일정도 살펴보시면요.
6월 8일 월요일이죠. 젠슨왕 CEO가 네이버 사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난 2일 이 엔비디아와 AI 팩토리 사업 협력을 공식화한 바가 있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목표 주가가 줄줄이 상향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가 상한가에까지 또 진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향후 또 어떠한 빅딜 소식이 전해질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주목해 보셔야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그동안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드렸던 생방송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방송은 격주로 찾아뵙고 있고요. 한번 방송할 때마다 3가지 종목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최근 공략주들에 대한 상승률 투명하게 또 빠짐없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 켜내는 데 성공을 해냈습니다. 우선 직전 방송이죠. 5월 21일에 공략해 드린 3가지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SK 하이닉스 수혜주로 소개해드렸던 동진세미캠 무려 2거래일 만에 17.9%의 상승률 굉장히 좀 빠르게 달성을 해줬고요. 다음으로 SK온이 주주이고 인수 가능성도 있다라고 재료 짚어드린 뉴일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무려 6거래일 만에 18.2%의 상승률 달성해줬습니다. 더불어 핵심 제품인 MCU가 세계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삼성전자 수혜주다라고 소개해드렸던 어부브 반도체 3월 26일에 공략해드려서 50%에 가까운 상승세 달성을 해줬고요. 5월 21일에 또 재공략해드려서 역시나 2거래일 만에 9%에 가까운 상승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의 또 특징적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로봇이겠죠. 우선 현대 오토에버의 상승률 정말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데요. 오늘 또 로봇 종목 무려 2가지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종목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수혜주고요. 또 다른 한 종목은 LG전자 수혜주입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상승률을 체크해 볼 건데 우선 4월 23일에 공략해 드린 현대 오토에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대 오토에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통 및 AS 사업을 또 담당하고 있어 현대차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더불어 펀더멘탈적인 부분 강조해 드렸었죠. 영업이익 무려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깝게 증가한다 이런 재료들 꼼꼼하게 짚어드렸었는데 이에 24거래일 만에 141.9%라는 상승률 빠르게 달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4거래일 만에 어마어마한 누적 상승률을 달성한 현대 오토에버와 6거래일 만에 18.2%의 상승률을 달성한 뉴일 로보틱스 공략을 놓치신 시청자분들께서 로봇 종목 더 소개해 주세요 하셔서 전문가님께서 무려 2가지 로봇 종목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종목은 10시 50분 막바지쯤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 안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요. 아래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 띄워드리고 있죠. 공부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요. 히든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는 점 함께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잠시 후에 히든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 섹터 바로 한번 오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로봇 섹터 공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 짚어보기 전에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공략해 드렸던 로봇 관련 종목들 어떠한 상승률도 보여주고 있었는지 생방송 캡처본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26년도 4월에만 두 가지 로봇 종목 생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각각 이길 시초가 대비 최고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꽤나 큰 상승률이 포착이 됩니다. 우선 가장 왼쪽에 있는 현대 오토에버, 저희가 피지컬 AI 대장주인 현대차 수혜주에 왜 주목해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드렸고요. 이후 24거래일 만에 무려 141.9%의 상승률 달성해 줬습니다. 이어 우측에 보이시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SK온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후 단기간에 30.3%의 상승률 달성, 그리고 5월 21일에 재공략해드려서 무려 9거래일 만에 18%가량의 상승률 달성해 줬습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이 대기업의 실적을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고 또 현대 오토에버와 비슷한 흐름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로봇 섹터의 대장주들 현대차와 LG그룹 이 차트 한번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아틀라스 생산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정의선 회장이 이 아틀라스 대량 양산을 성공시켜서 이 피지컬 AI 사업을 주 수입원으로 바꾸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재료의 1차 깐부 회동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전날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하기도 했고요. 이후 한 2달간 횡보 흐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 최근에 또다시 이 로봇 모멘텀 불거지면서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 줬습니다. 더불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깐부 회동에 대한 모멘텀이 매우 강하게 더해지면서 차세대 로봇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섹터에 도대체 어떤 모멘텀 그리고 재료들이 쌓이고 있길래 이러한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로 국내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섹터의 대장주라고 하면 또 현대차가 있겠죠. 이 현대차 그룹의 회장 발언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에서 아래 보이시는 것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2028년까지 제조시설에 아틀라스를 배치하고 2030년까지는 최대 3만 대 생산해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 받아야 하는 시그널 더욱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 피지컬 AI 섹터 내에서도 현대차 쪽에 지분을 갖고 있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공략해 봐야겠다 이렇게 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파헤쳐 드리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던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요. 이 로봇 섹터가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또 커다란 하나의 동력 체크를 해봐야겠죠.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노조 이슈 점점 더 불거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성과급 15% 요구를 했었고요. 현대차 노조는 한술 더 떠서 이 30%가량의 이 성과급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 리스크가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기업도 결국 로봇이라는 탈출구를 찾게 됩니다. 이 로봇 팩토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 때문에라도 정의선 회장이 2030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 생산하겠다 같은 이야기를 좀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음 화면 보시면 로봇만 일하는 AI 다크 팩토리를 구현하겠다라고 하죠. 즉 사람이 아예 없는 이 자동화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이 기업들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노조 리스크도 있겠지만요. 이 비용 면에 있어서도 지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사업이 된 겁니다. 특히나 아틀라스를 지금 이렇게나 성공적으로 시연하고 있는 상황에선 정말 당연한 횡보가 되는 거죠. 실제로 또 이러한 사업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현재 새만금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이 주식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연산으로 로봇들 컨트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이슈로 최근 현대차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 상승 흐름 보인 바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또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장 보시면 조만간 또 로봇주의 강력한 상승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 또 기사이죠. 제2차 간도회동 바로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로봇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특히 젠슨항 CEO가 직접 이 로보틱스는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덧붙여 엔비디아도 한국의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와 같은 이야기까지 내놓으면서 현재 추가 투자 및 협력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료들 덕분에 LG 이노텍의 로봇용 핵심 센싱 부품 기술이 부각, 그리고 LG CNS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이 LG 이노텍과 LG CNS가 급등 랠리를 이어갔던 것이고, 이 LG그룹이 이 엔비디아의 유력한 파트너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이 섹터 설명에서 모두 다 이해가 좀 되는 상황이죠. 바로 현대, 그리고 LG, 삼성 이 세 회사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공부하셔야 할 타이밍이다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바로 이 현대차 수혜주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LG전자 로봇 수혜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살펴보시면요. 우선 현대 오토에버 공략해 드렸을 당시와 좀 비슷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봇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7.2%가량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로봇 사업의 이 핵심 기업이다라고 좀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수혜주로서 주목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또 여기 나와 있죠. 네, 사실 지금 대-IPO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IPO를 준비 중인데 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은 스페이스 X가 또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이 스페이스 X 지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가 상승이 나온 기업들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또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역시도 IPO 가능성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또 저희 너도 할 수 있어 종목들은 펀더멘탈적인 부분 굉장히 또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실적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 그리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4% 가깝게 육박을 하고 있죠. 4% 가깝게 육박을 한다는 것은 이 배당률이 2%대까지 빠질 정도로 주가가 올라가야 이 전문가님께서는 이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었고요. 그런데 현재 이 기업 시가총액이 67조입니다. 시가총액이 67조인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1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 더불어 영업이익은 확정된 것만 해서 9조 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이 기업 볼만한 가치가 좀 충분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더 복습해야 될 부분들이 또 나오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PBR이 1.09배입니다.
PBR이 높을수록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시장에서 고평가가 됐다는 건데 현재 PBR이 1이라는 것은 이 순자산 대비 주가를 이제 비교해봐도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고 1.5 이상까지 가야 된다라고 체크포인트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요. 4월 23일에 21일이었던가요? 네, 현대 오토에버 들고 왔을 때와 유사한 흐름 보이고 있죠. 횡보를 반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까부터 이 현대차 사업의 핵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죠.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7%가량 보유하고 있고 실적 면에서 또 별다르게 악재가 있는 게 아닌데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전문가님께서 보셨을 땐 이 현대차가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그 순간 오늘의 히든 종목도 그동안의 상승분 반영 못했던 것들 다 반영을 해내면서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전문가님께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오늘의 히든 종목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로봇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제2의 깐부 회동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지금 이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겠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 역대급 실적 호재에 대한 이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아래에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죠. 공부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문자로도 또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화면으로 저희의 공약주 제2의 현대 오토에버와 같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보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 방송 시간 벌써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두 번째 공약 섹터도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로봇 종목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로봇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에서 꼼꼼하고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바로 한번 히든 종목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제2차 깐부회동의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LG전자 수혜주입니다. 이 종목 공략해야 하는 체크 포인트들 말씀드리면서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체크 포인트 세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26년도 실적 매출은 36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억 원대 달성을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돈 버는 로봇 기업들 몇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중에 또 돈 좀 벌 수 있는 기업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시면 환자용 웨어러블 로봇의 강자입니다. 이 환자 보행용 재활 로봇을 개발해 이미 병원과 의료기관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즉 상용화 단계에 이미 들어섰고 이로 인해서 실적이 찍히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도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하여 파일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가 이 주가 상승의 핵심 재료가 될 수 있겠는데요. 깐부 회동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기업은 바로 LG전자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이 LG전자가 전략적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까지 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LG전자와는 혈맹 관계인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지분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어마어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LG전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의 관계가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쪽에 또 재료 포커스를 맞춰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아이디어 함께 제공해 주셨고요. 네, 덧붙여 LG전자는 오늘의 히든 종목에 단순히 지분을 투자한 수준이 아니고 창업 초기 이 시드 단계부터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LG전자라는 대기업이 자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봐라 하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LG전자가 원하는 이 로봇 시장에 대한 밸류를 좀 충분히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몫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실려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이 의료기기 섹터 쪽에 독보적 기술력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의료기관을 넘어서 산업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좀 오피셜한 공식적인 인증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즉 숫자를 찍어내는 로봇이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최근에 또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라던가 태국 그리고 베트남과 더불어 아세안 등의 이 13개국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갑자기 로봇 이야기 하다가 왜 자꾸 의료기기 강조하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핵심 제품이 의료기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이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로봇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이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건데, 본사에서 이미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 동남아 국가 이외에도 유럽이라던가 더 나아가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올해에는 정말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좀 전망 바라보고 계십니다. 게다가 두 번째 칸 지금 보시면요. 이 M2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층은 확실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면 주가에 또 한 번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래된 기사들 캡처본 준비해 봤는데요. 팩트체크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의료기기 인허가 받아냈다라고 하죠. 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판매, 이 실적이 찍히고 있는 상황에 접어든 거고요. 이로 인한 펀더멘탈적인 성장 구조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M20에 이어서 이 엔젤슈트 H10에 대한 의료기기 인증을 해외에서 받았다라고 하죠. 병원 내 치료를 넘어서 이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연결이 되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번 인증 획득으로 인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더 단단한 입지를 획득하게 되었고 동남아 전역으로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에까지 무게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 보게 되시면요.
이 외인과 기관 쪽의 매수세가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습니다. LG전자 그룹주가 깐부회동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시기에 함께 챙겨가야 한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주가 펌핑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수급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럼 차트는 과연 어떨까요? 네, 보시면 25,000원대 저점 라인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안정적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LG전자 최대 수혜주 마지막 기회다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요. 아래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 띄워드리고 있죠. 이 공부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얻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최대 수혜주, 이어서 LG전자 수혜주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가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는 스페이스 X 섹터에서 가장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공략 섹터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죠. 스페이스 X 섹터 공략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 X 섹터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우선 스페이스 X의 IPO 일정 정말 이제는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죠. 최근 관련된 광고만 해도 우주 ETF 좀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뜨겁고 끼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일정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일단 6월 4일 투자자 대상으로 설명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가 확정일은 6월 11일이고요. 이어서 6월 12일에는 SPCX라는 코드네임으로 상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장까지 현재 9일 정도가 남은 상황인 거죠. 제가 뒤에서 또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상장을 앞두고 조정이 좀 충분히 나온 후 적당한 자리에 딱 안착해 있는 그런 종목 들고 왔다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 스페이스 X 섹터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즘 시장의 트렌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져오고 있는 스페이스 X 수혜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우주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죠. 즉 스페이스 X와 직접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자사 제품을 또 납품하고 있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도 또 두 가지 케이스로 한 번 더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주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라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있습니다. 즉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결과물을 숫자로 증명해내는 기업들이 오른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라고 하면 그러니까 즉 이 실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뭔가 M&A라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큰 위성 기업한테서 수주를 받아낸 종목들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를 다 통틀어서 우주산업 섹터 쪽에 직접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지분 투자 기업들이 수혜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다만 이 스페이스X에 이제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에겐 이 상승하려면 조건이 또 별도로 붙는데요. 우선 이 종목의 IPO가 성공적이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한 이후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는 우상향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세부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IPO가 성공적일 것이다. 이 전자에 대한 재료가 굉장히 강한 상태이죠. 성공적인 IPO가 기대된다. 이 1,000조의 가치를 지녔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전문가님께서는 우주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당장 눈앞에 둔 재료를 수혜로 받을 수 있는 즉 지분 투자와 관련된 종목부터 공략해보자라고 섹터 포인트 정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스페이스X 관련주 히든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4천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적인 엑시트가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성공률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로 인해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펌핑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역시도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해지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재료 찾아볼 수가 없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실적도 보시게 되면요. 분기별 실적만 봐도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즉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그냥 스페이스X 관련돼서 단순히 테마성만 있는 위험한 종목이 아니라 안정성까지 갖춘 회사라는 거고요. 그리고 PBR 역시도 2.7배 정도입니다. 스페이스X 엮인 종목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문가님께서는 이 PBR 정상 수치 4까지 올려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도 함께 보게 되시면요. 월말부터 오늘까지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보이실까요? 외국인들의 꾸준한 수급이 포착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상장 전 막차, 이 일주일간 스마트 머니들이 탑승할 때 우리도 함께 주목해 봐야 한다는 시그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매도세를 다시 외인들이 채우게 될 때 우리도 함께 채워 나가야겠고요. 그리고 기관 역시도 지금 좀 왼쪽에 살짝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이고는 있지만요.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또 우주 ETF, 이 스페이스X 관련된 ETF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외인과 기관의 이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펌핑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실까요? 언뜻 보기엔 2월부터 횡보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점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IPO를 앞두고 마지막 불꽃이 일어나기 직전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 전고점 돌파 여력까지 충분히 상방 열어놓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스페이스X에 4천억 원을 투자한 이력이 있고 이 역대급 IPO의 최대 수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러한 히든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아래에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 띄워드리고 있죠. 공부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희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또 참여 가능하시고요.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지금 너도 할 수 있어의 공약주들 과연 어떠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명절 이후에는 격주로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네, 5월 달에는 딱 2번 방송이 있었는데요. 우선 5월 21일 공약주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진 세미캠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여기 표에는 없지만 이날 그 어부부 반도체까지 세 종목 공략해 드렸는데요. 우선 SK 하이닉스 수혜주로 소개해드렸던 동진 세미캠은 무려 2거래일 만에 17.9%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을 해줬고요. 다음으로 SK온이 주주이고 인수 가능성도 있다라고 재료 포착해드린 이 유일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6거래일 만에 18.2%의 상승률 달성해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현대 오토에버와 같이 좀 향후 주목해 볼 만한 로봇 종목 저희가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첫 번째가 이 현대 오토에버와 마찬가지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수혜주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처럼 SK온 수혜주가 아니지만 이제 또 LG전자 수혜주로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이렇게 1부 그리고 2부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해 볼 종목들 SKC도 일단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네, 3월 중순에 공략을 해 드렸습니다. 이 유리기판 섹터 최근에 또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저희도 이 3월 변동성 장세 속에서 저점에서 정확하게 또 공략을 해드려서요. 최고가 18만 4,400원까지 터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 세계 최초로 이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또 생성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인텔과 애플의 협력 소식에 누적 상승률 87.7%까지 달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저희가 또 테크윙 마찬가지로 소개해 드렸었고 단기간에 16.7%의 상승률 달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여러 번 공략해 주신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또 대한항공이 있겠죠. 저희가 단순히 이 항공기 기업으로 볼 게 아니라 최근에 방산 쪽에서도 좀 깊은 협력 관계를 가져나가면서 보잉과도 또 선택을 받고 있고 다양한 사업 협력에 대한 또 부각 언급해 드리면서 결국 누적 상승률 20.8%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너도 할 수 있어 방송 공략주들 상승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또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저희 특징적인 섹터 당연히 로봇이라 말씀드렸었죠. 오늘 로봇 종목 두 가지나 들고 왔던 만큼 저희 이 방송 10시 50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페이스 X IPO 이제 역대급 초읽기 단계에 들어간 만큼 저희가 스페이스 X 관련주도 함께 공략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아래 하단에 또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 입장하시면 이제 오늘에 대한 히든 종목 힌트 얻어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아쉽지만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너도 할 수 있어는 격주로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또 2주 후에 목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